아침 공기는 하루 중 가장 맑고 부드럽습니다. 밤새 세상이 잠든 사이 먼지와 오염물질이 바람에 흩어지고 대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건강한 70대 분들은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따뜻한 이불의 온기와 창밖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빛입니다. 하루를 급하게 시작하지 않고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이 여유가 하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몸을 일으키기 전 이불 속에서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이어서 발목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면 밤새 고정된 자세로 굳어있던 관절이 풀립니다. 목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뻣뻣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심장은 서서히 박동을 높이고 혈압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나면 순간적인 혈압 변화로 어지럼증이 올 수 있는데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불을 뒤로 밀고 허리를 세웁니다. 창문 쪽을 바라보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가 공기로 가득 차는 느낌이 들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들숨과 날숨이 규칙적으로 이어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뇌가 깨어납니다. 이 호흡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마친 뒤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준비합니다. 이 물은 밤새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 물 한 잔 덕을 본 경험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노인의 배변 횟수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뚜렷하게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 한 잔으로 속을 깨운 후에는 부드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아침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귀리죽 한 그릇에 삶은 달걀 하나, 소량의 견과류, 그리고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입니다.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며 오전 내내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게 돕습니다. 달걀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이때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 숟갈씩 음식을 씹으며 맛과 향을 느끼는 습관은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대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 식사의 질이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햇빛을 쬐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 중 오전 9시 이전에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 충분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안정되고 저녁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멜라토닌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원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쬐어도 좋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가에서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전 시간은 뇌가 가장 맑고 집중력이 좋은 시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이 시간을 단순히 보내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꼼꼼히 살피고 손글씨를 쓰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스도쿠나 퍼즐, 바둑 같은 두뇌 활동은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앱을 배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져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더욱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렇게 오전을 보내고 나면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건강한 분들은 점심 식단을 짤 때 색깔을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빨간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노란 단호박, 보라가지처럼 여러 색의 채소를 넣으면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백미보다 현미나 잡곡을 선택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습니다. 단백질은 생선, 닭가슴살, 두부 등으로 보충하며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입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대신 식사 전후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점심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약간 덜 찼다고 느낄 때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오후 활동이 한결 가볍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에는 잠깐의 휴식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낮잠의 길이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심장과 뇌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그 이상 자면 오히려 밤잠이 방해되고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이 어려운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이 됩니다.
점심 이후의 시간은 몸과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시각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활동을 시작하기보다 20분 정도의 짧은 휴식으로 몸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안정되고 두뇌가 맑아집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휴식을 마친 뒤에는 몸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70세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하루 최소 5,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합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관절에 무리가 적으며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걸을 때는 시선을 발끝이 아닌 앞쪽에 두고 허리를 곧게 펴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포폭은 평소보다 약간 넓게 하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걸으면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아 외출이 어렵다면 집안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거실과 부엌, 복도를 가며 걷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외에도 오후에는 근력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10회씩 3세트 하면 상하체 근육을 고르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넘어짐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운동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허벅지, 어깨, 목을 부드럽게 늘려주면 다음날 근육통이 덜하고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스트레칭을 하며 호흡을 깊게 하면 몸과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오후 시간에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동네 주민 모임에 나가거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 사람과의 교류는 우울감을 줄이고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길고 치매 발생률도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감정을 나누고 삶의 활력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하루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녁 식사는 가능한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위장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 메뉴는 야채 스프, 두부 샐러드, 구운 생선, 달걀찜처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고른 음식을 선택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특히 조용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전자기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숙면을 어렵게 합니다. 대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부드러운 호흡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하루의 좋은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드는 시간은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일정한 수면 리듬은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 다음 날의 에너지를 보장합니다. 깊고 질 좋은 잠은 면역력 회복, 기억력 유지,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70대 분들은 나이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낍니다. 오히려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건강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점심 후에 짧은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니다. 혹시 알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몸은 마치 긴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온도도 낮아지고 움직임도 최소한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리 뛰고 혈압이 급격히 변해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쓰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아침에 첫 움직임을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이불 속에서 손목을 천천히 돌리면
작은 관절부터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어 정맥 속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히 올라가게 됩니다. 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면 경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풀어져 두통이나 뻣뻣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몸이 깨어나는 속도는 전혀 다릅니다. 호흡도 중요한데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깊고 의식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로 들이마실 때는 폐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끝까지 느끼고 입으로 내쉴 때는 몸속의 긴장과 피로가 빠져나가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심장이 안정되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물 한 잔은 아침의 필수 의식입니다. 밤새 수분이 증발해 혈액이 진해진 상태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 물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차가운 물은 위와 장을 놀라게 하니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마신 뒤에 가볍게 배를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몸과 뇌를 동시에 깨우는 연료입니다. 귀리 죽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오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삶은 달걀은 단백질뿐 아니라 레시틴이 풍부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이며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춥니다. 식사 후 햇빛을 쬐는 시간은 단순히 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아침부터 기분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증 완화 효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햇빛을 받을 수 없는 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능하다면 자연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함께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시간은 두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이 70세 이후에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독서나 글쓰기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퍼즐, 스토크 바둑은 논리적 사과 공간 인지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훌륭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 처음에는 번거롭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 더 강해집니다. 점심은 여러 색을 담은 식단이 좋습니다. 빨간 토마토의 라이코펜, 노란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초록 브로콜리의 비타민C와 설포라판, 보라가지의 안토시아닌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현미나 보리, 귀리처럼 껍질이 있는 곡물을 선택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단백질은 생선, 닭 가슴살, 두부처럼 기름기가 적은 것을 고릅니다. 점심 직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 뇌와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피로가 더 쌓이므로 20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거나 짧은 낮잠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너무 길면 오히려 밤잠이 방해되므로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낮잠 대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오후가 되면 몸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천천히 시작해 점차 속도를 높이고 팔을 크게 흔들어 상체까지 함께 움직이면 심폐기능과 근지구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 습관은 혈압 조절, 혈당 관리, 체중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매년 줄어들고 이는 곧 낙상 위험 증가와 직결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물병을 들고 하는 팔 운동은 근육 유지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친구와의 전화통화, 동네 모임 참석, 취미 동호회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합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 위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이 습관은 긍정적인 정서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까지 강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춥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호흡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다음날 아침도 상쾌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하루는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평범한 선택을 꾸준히 반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햇빛 맞기, 뇌 자극 활동, 규칙적인 걷기, 가벼운 저녁, 감사의 마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나이를 초월한 건강과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불 속에서 하는 손목 돌리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면서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서서히 돌립니다. 빠르게 하지 않고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듯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10번 정도 돌린 뒤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횟수를 반복합니다. 발목 돌리기는 무릎을 가볍게 세우고 발끝을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이때 종아리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 스트레칭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오른손으로 머리 옆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호흡 명상은 하루의 속도를 정해주는 첫 단계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4박자, 숨을 멈출 때 4박자, 입으로 내쉴 때 8박자를 셉니다. 이 리듬이 안정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만들 때는 귀리를 물에 30분 정도 불려두면 조리시간이 단축됩니다. 냄비에 불린 귀리와 물을 넣고 중불에서 저어가며 끓입니다. 부드러워지면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어 고소함을 더합니다. 그 위에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 올리고 잘게 부순 아몬드나 호두를 뿌립니다. 사과, 블루베리, 바나나 같은 과일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이 모두 좋아집니다. 햇빛 맞기는 가능한 한 온몸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손등이나 얼굴이라도 노출시켜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산책로가 없다면 집 앞 마당이나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잠시 앉아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오전 두뇌 운동으로는 독서 외에도 신문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글씨로 쓰면 기억에 오래 남고 뇌의 언어 영역과 운동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폴더별로 정리하는 것도 뇌 훈련에 좋습니다. 점심 식단을 준비할 때는 색깔별 채소를 고루 넣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파프리카는 채 썰어 살짝 데치고 초록 시금치는 데친 뒤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칩니다. 노란 단호박은 찜기에 10분간 쪄서 부드럽게 만들고 보라가지는 기름을 최소화해 구워줍니다. 이렇게 만든 채소 반찬과 함께 현미밥, 구운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이면 영양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점심 후 휴식 시간에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끝 당기기는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종아리를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오후 걷기는 일정한 속도로 20에서 30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팔은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앞뒤로 흔듭니다. 걸음 속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은 피하고 평지 걷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는 물병 들기가 있습니다. 1리터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린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은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하고 물병 무게를 조절하면 운동 강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야채 스프가 좋습니다. 양파, 당근, 감자, 양배추를 잘게 썰어 냄비에 넣고 물과 함께 끓입니다. 부드럽게 익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원한다면 다진 마늘을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두부 샐러드는 데친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삶은 두부를 섞어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드레싱을 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뇌를 진정시키는 활동이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거나 가벼운 소설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손글씨로 하루를 기록하는 것도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은 하루의 마무리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다리를 모아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리며 허리를 굳게 펴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허리를 이완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